속칭 이제 진상으로 공유가 되는데요. 15군데 업체에다가 막 금리, 월, 리스료, 뭐 서비스 해주기란 품목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레미인의 김현우 대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될 텐데, 다행히 개별 소비세는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제 경험을 좀 빗대어서 수입차를 잘 사는 꿀팁을 좀 알려드려 볼까 해요. 먼저 수입차를 사려면 어디서 살 것인가, 그죠? 어디서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전시장, 아니면 온라인에 있는 저희 같은 이제 뭐 에이전시, 유튜브 업체도 있을 거고 블로그로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많은 에이전시가 있죠. 장단점이 좀 있어요.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먼저 이제 뭐 차를 볼 수가 있죠. 뭐 내가 원하는 차종이 다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차를 보고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죠. 거기 전시되어 있는 차를 내가 지금 저 이거 살게요 해서 중고차처럼 사오는 개념은 아닌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차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딜러랑 대면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좀 에이전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명품을 사더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온라인이 뭐 어느 정도 조금 저렴한 거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랜덤성, 딜러사별로 할인이 다 다르고 어떤 딜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할인이 다릅니다. 이건 왜 그런가? 딜러사 안에서는 이제 엄연히 존재하는 공식적으로 가이드로 나와 있는 할인은 무조건 다 제공을 하겠지만 비공식 할인까지는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고객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알고 온 고객이다, 뭐 비딩을 막 한다, 그러면은 비공식적인 수단까지도 이제 오픈을 하겠지만, 좀 고객이 예를 들어 속된 말로 호구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안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챙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좀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에이전시의 장점은 뭘까요? 에이전시 장점은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의 상품을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나 카톡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런 비교 역시도 에이전시 직원의 약간 역량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곳을 고객님 대신에 비교를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단점으로는 명확하죠. 신뢰성입니다. 딜러사는 딜러사에 상주하는 딜러가 상담을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옛날 말인 게, 얼마 전에도 벤츠 S클래스 가지고서 이제 딜러가 장난을 치고 튀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도 있고, 백화점에서도 가전제품을 파는 어떤 그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다 돈 받고서 잠수 타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봐도 뭔가 1인 에이전시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런 곳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는 곳이 좋고, 저희처럼 유튜브 얼굴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제가 사기치면은, 아니면 저희 직원이 사기치면은 저는 이제 가는 거잖아요. 알려져 있는 곳을 그래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대부분의 에이전시의 성격은 차 자체보다는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곳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파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차는 팔되 리스나 렌트 같은 이런 상품을 약간 설계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은, 딜러사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해 좀 더 저희보다는 더 잘 알고, 왜냐면은 저희는 뭐 벤츠, BM, 아우디, 볼보 모든 차량을 취급하는 반면에 딜러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이전시에서는 할부나 현금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부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발품 대비 프로모션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지역구 안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에이전시에서는 할부 현금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딜러사의 딜러들은 10명이면은 9분을 이제 할부 현금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렌트 리스의 그런 설계나 이런 부분은 좀 에이전시가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딜러 입장에서는 렌트리스 고객이 조금 만나기 힘든 구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이전시 직원보다는 높은 마진을 좀 기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케바케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를 사기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뭐 연말이 좋다, 분기 마감이 좋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다 맞는 말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차가 있어야 뭐 할인을 했을 때 차를 사죠. 수입차를 한 번이라도 사려고 하신 분들은 뭐 주변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금 할부 고객들의 경우에는 급한 게 없어요. 당장 뭐 이 차가 폐차 시기가 온 게 아닌 이상은 딱히 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 그래프를 막 분석하듯이 할인만 계속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의미가 왜 없느냐? 만약에 뭐 이번 달에 할인이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재고가 없는 걸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 그렇게 할인에 맞춰서 차를 구매할 수는 없다. 그래도 현금 할부 보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사실 분들은 뭐 그렇게 사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렌트리스 하시던 분들은 교체 주기가 있어요. 내가 뭐 만기가 5년 걸어놓고 탔다, 4년 걸어놓고 탔다. 그럼 한 달 뒤에 만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렌트리스는 좀 그런 게 있어요. 할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영업선을 만나느냐. 뭐 할인 남들보다 200 더 받았는데 뭐 수수료로 한 500 더 때려 맞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보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있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딜러사별로 채워야 되는 목표 대수가 있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분기 마감, 지금은 뭐 조금 의미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분기 마감을 잘 노려보면은 이것도 역시나 실적을 딜러사에선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할인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요즘은 요즘에는 월말로 좀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 초보다는 월 말이 당연히 할인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있죠. 뭐 월 말에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싶다. 재고가 뭐 많이 남는 경우에야 뭐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앞에 설명한 대로 월 말로 간다고 한들 좀 아다리가 잘 맞아야 재고도 있고 할인도 좋고 이렇게 사면 너무 좋지만 둘 다 맞을 가능성은 인기차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담당 영업사원과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월 말만 노려보고 계지 마시고 미리 그래도 조금 같이 플랜을 세워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견적을 비교를 어떻게 하는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견적을 비교할 때는 사실 어떠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라고 한다는 거는 기준을 세워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부 현금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할인이 얼마 나오는가? 무이자 상품이 있는가? 현금으로 했을 때 얼마까지 할인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더 해주실 거예요?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래서 뭐 더 해주실 거예요? 썬팅 뭐 더 해주실 거예요? 이게 사실 끝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좋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비교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비교해서 받으시면은 그냥 끝.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용품에 대한 이제 욕심이 여러분들이 이제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특히나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성취감인 것 같아요. 성취감. 나 이만큼 받았어. 너 호구, 나 이만큼 받았는데.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든 거. 저는 뭐 현금 할부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이제 딜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약간 인간에 대한 좀 환멸감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정도가 좀 심한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좀 적당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봤는데 할인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썬팅까지 더 막 예를 들어 후프옵틱이라고 치면은 보통은 이제 GK가 나가잖아요. GK가 나가는데 할인도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이제 후프옵틱 클래식까지 올려달라. 이거는 그렇게 하시다가는 진짜 대머리 됩니다.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리스렌트 비교 견적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건을 조금 명확히 하셔야 돼요. 몇 개월 할 건지, 주행거리는 얼마나 하실 건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내가 뭐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지,
반납을 목적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설정을 한 뒤에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하셔야지, 뭐 주행거리 다 다르고 뭐 계약기간 다 다르고 보증금 다 다른데 이거를 뭐 어떻게 비교를 하실 거예요, 그죠? 명확히 먼저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인수가 목적이시면 사실 그래요. 뭐 할인이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납이 목적이시면 뭐 할인, 뭐 이런 금리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견적서상에 월 리스료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팩트입니다. 월 리스료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인수가 목적이시면은 금리만 보시면 돼요. 금리를 역산하는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되게 쉬워요. 월 리스료 곱하기 개월수 플러스 잔존가치, 뭐 여기 이제 뭐 선수금을 하셨다 그러면 선수금까지 더하신 거에다가 나누기 취득원가 다 나와 있거든요. 견적서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취득원가로 나누세요. 거기에 백분율 곱하기 100 하시면은 금리가 딱 나옵니다. 금리를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교하는 게 맞을까? 저희 같은 AG 단톡방, 딜러 단톡방 이런 데 제가 다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걸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엑셀에다가 막 정리를 하시는 그 표가 돌아다니는데 다 공유가 돼요. 너무 이렇게 다 찍어보고 다니시는 분들은 속칭 이제 진상으로 공유가 되는데요. 이런 15군데 업체에다가 막 금리, 월 리스료, 뭐 서비스 해주기로 한 품목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서 막 히덕거리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진상 취급 당하고 결국에는 싸게 샀냐? 그것도 아니에요. 싸게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3-4군데 정도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시장 가격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좀 제일 믿음직한 사람한테 심사를 먼저 보세요. 심사를 본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다 괴소문이고 헛소문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봤다 그래서 꼭 그 영업사원과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먼저 보라고 하냐면 내가 심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최저가 견적서 그것만 찾고 있으면은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도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나이스, KCB 신용등급 950점 이상, 뭐 1억짜리 차 넘는 거 사시는 분들 중에는 소득증빙 직장인 기준으로는 건보료 한 25만 원 이상. 그러면은 걱정을 안 하시고서 그냥 최저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용등급 그 정도에다가 연매출 최소 30억에서 40억 이상 요 정도가 되면은 그냥 심사 보실 필요도 없죠. 무조건 프리패스니까 심사 안 보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고 좀 애매하다, 뭐 대출도 좀 있고 매출도 좀 걱정이 되고 이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심사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심사를 안 보고 싶은 이유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내 개인정보를 좀 넘겨주기도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종합검진 한 3년 만에 받고 이러면은 조금 무섭잖아요. 그거 왜 무서울까요? 뭐 검사하는 게 아플까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있을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약간 애매하신 분들도 그런 거예요. 나의 약간 그 진실을 대면하기가 조금 무서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알 거는 빨리 알고 진행을 해야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실컷 다 마음 막 이만큼 들떠가지고 차 정하고 나 이 가격에 할 거야 다 해놨는데 심사가 안 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좀 들여다보고 다음 플랜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은 이 가격이 될 때까지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든 매출을 끌어올리든 해서 다시 진행을 하시든 좀 명확한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심사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무한테나 주시면 안 되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끌리는 영업사원한테 서류를 주면서 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동종업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었을 때는 좀 듣기 불편했을 수 있을 내용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경우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어디 가서 이제 눈탱이 이렇게 막 맞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냥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카라이프를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레민에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채널톡 URL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